자, 분위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선운숙 씨 얘기가 들려왔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선운숙 씨에 대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충격적인 얘기를 다 익히 알고 계신 터라 선운숙 씨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 알고 세상에 너무 충격도 크고 좀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아마 갖고 계셨을 텐데 근데 보세요. 그런 걱정이 정말 물거품이 되듯 이담하면서 지금 이 제목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제가 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초였습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그랬죠. 1년 6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보도에 떠들썩했는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터져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4월 22일이었습니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었죠. 이 고소장 접수 후 나흘 만에요. 유영재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로부터 넉 달 뒤인 지난 18일 검찰이 유영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네. 그동안 그동안 이 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유영재 씨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소가 되자마자 지난 4월에 자신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재 씨란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유영재 씨가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온 본인이 쓴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목소리를 듣고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 뭐 연기하나? 뭐 연기 대사 연습하나? 어떻게 이런 말 죽어도 끊이지 않는 성추행 무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와 같은 해명이 무색하게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이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징역 5년 이상으로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혐의 자체 의문을 갖게 하지 않는 한 기소되면 다른 범죄보다 무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영재 씨가 아직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예단할 수는 없고 유영재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선운숙의 친언니가 실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다퉈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고소인 측 변호인이 녹취록의 존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유영재 씨란 사람이요. 지금도 유영재 씨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2023년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23년부터 5차례면요. 그때는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부부인 때였어요. 혼인 관계인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운숙 씨 친언니 입장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자신의 동생이 결혼 생활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엄청난 충격적 얘기를 만들어냈을까요? 합리적 추론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정말로 5차례 걸쳐서 추행당했다는 걸 만들어냈을까요? 지어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 의심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운숙 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 했는데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은 유영재 씨와 선웅숙 씨 언니분이 직접 통화로 나눈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고요. 유영재 씨의 어떤 범죄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유영재 씨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선웅숙 씨 언니분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수사 과정상에서는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선웅숙 씨 언니분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검찰 측에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안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구속 기소란 말은 뭐 우리 변호사분도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구속 상태로 일단 기소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나마 재판에 넘겨지니까 선웅숙 씨 언니 측에서 그나마 일단 안도, 일단 재판에 가는구나, 시시비비가 가려지겠구나 하고 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는 건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녹취가 즉 녹음이 돼 있다는데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대요. 그러면 혹시 재판 과정에서도 꼬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첫 재판 때 유영재 씨가 어떤 식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나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은 자백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네. 첫 재판 때 유영재 씨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녹취록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 혼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 씨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녹취가 담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은 그 녹취록을 법정에서 틉니다. 그것을 검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들었는데 특별히 그것이 뭐 그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집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본인이 자백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실제로 신체형? 예,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기본형이 3년 내지 6년형. 벌금형이 없고 신체형이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딱 잡아떼는데 인정된다. 가중될 경우에는 5년에서 8년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백하고 합의까지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년 6개월 내지 4년, 적게 한다 하더라도 2년 6개월 형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있는 것처럼 죄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다른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과 협의를 한 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할 여지도 아직까지는 없지 않기 때문에 1회 공판기일에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이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심, 2심, 3심제, 3심제까지 다 보장이 되는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도 아마 그 대목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박주희 변호사님 보세요. 앞서 선운숙 씨 측 변호인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운숙 씨 언니와 유영재 씨가 직접 통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대요. 혹시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사과하고 인정했던 거는 하도 선운숙 씨 언니가 뭐 사과라고 종용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난 그런 일 없다고 혹시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녹취 당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녹취가 되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수사 단계에서는 이 피고소인이 볼 수가 없거든요. 재판으로 넘어가야지만 어떤 증거가 제출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고 그래요?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런 부분을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발뺌하고 보자 이런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과를 했지만 이 녹취록에서 담긴 내용이 본인의 진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복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아까 최진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이 넘어갔을 때는 과연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아마 변호인이 만약에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고 설명을 하고 이 방어 전략, 이런 변호 전략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제일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 지금 너무너무 날벼락 같은 그런 심정에 빠진 분들이 선운숙 씨 언니와 또 선운숙 씨 이 두 자매분일 거예요. 수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변호인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이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처를 크게 받으셨고요. 고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악플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편견 있는 시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선운숙 씨 역시 좀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현 평론가님 참 이 세상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선운숙 씨에 대해서 악플이란 게 저는 달리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악플이란 게 왜 달리는지. 그리고 보세요. 주변에 편견 있는 시선, 왜 이 대목에서 선운숙 씨나 선운숙 씨 언니에 대해서 왜 무슨 편견 이런 어린 시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선운숙 씨와 그 언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함부로 댓글을 달거나 추정하는 글 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의를 해야겠고요. 사실 선운숙 씨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 텐데 언니가 본인의 남편에게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공방이 일고 이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또 일어난 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여성이 있는데 숨기고 이혼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했고 이혼했다.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참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선운숙 씨가 너무 힘드니까 방송일도 많이 줄이고 MBN의 동침이라고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에도 그랬었죠. 나오셨는데 이 활동도 지금 중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은 사실은 이제 사실혼 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다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유영재 씨와 어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유영재 씨가 와이프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정에서 인정될지는 차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단언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눈 부릅뜨고 이 사안,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